음, 예, recording in progress 좋습니다. 다시 할까요, 그럼? 김숙경 리더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게스트 초청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을 받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사실은. 아까 이제 이원교 리더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제가 뭘 보여줘야 되나.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다 보신 것 같은데. 속옷까지 다 보신 것 같은데. 마음은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벌써 15년이에요. 제가 이제, 어, 경주 위너스 팀과 처음 인사를 드렸던 게, 저는 1996년도에 이제 아메이에 사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4년 반을 부업으로 아메이를 했어요. 그 4년 반을 부업으로 하는 기간 동안에 대기업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그 4년 반 부업으로 해서 회사 연봉의 2배를 아메이로 만들고 풀타임으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1년 뒤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때가 2006년이에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그때가 굉장히 불황이었습니다. 아메이 시장은 굉장히 지금 같은 뭐 아메이 지금 완전 최강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전체적인 비즈니스가 쉽지 않았던 시대에 그나마 이제 아메이가 1등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수준의 거의 반타작을 매출을 하고 있을 시절인데 어, 한국 전체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유핀이 5조밖에 안 나올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때 이제 인연을 맺고 카운트 해보니까 벌써 15년입니다. 15년째 이제 프렌드 리치의 우정을 쌓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사실 교민사회, 이민사회는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네, 지구 반대편에서 사실은 외롭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로운 사람을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사실은 더 큰 동기부여의 큰 온라인이지만 굉장히 큰 무대 아닙니까? 파운드스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의 큰 무대에 제가 초청 연사로 이렇게 오게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 옛날에 15년 전에 했던 스피치나 사진이나 이런 게 아직도 다 있어요. 그 당시에 막 아이패드 막 나오고 해가지고 막 그걸 아이패드를 이렇게 들고 찍으신 분도 계셨어. 그래가지고 그걸 파일로 주셔가지고 그때 보면 그러니까 30대의 이영욱이도 저도 이제 다시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어젯밤 꿈에도 어젯밤 꿈에 우리가 경주 교육문화회관에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또 우리 정지현 리더님 아버님하고도 인사하고 하여튼 뭐 별의별 일 굉장히 피곤했어요 꿈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PPT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보여드려야 되나 하다가 그냥 편하게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국 갔을 때 다이아몬드 대고 한국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진행 상황이라든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뭐 A65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직 안 가본 길이고 함께 가야 되는 길인데 제가 어떻게 크게 뭐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도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를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면 캐치하셨으면 좋겠고 또 듣다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으시면 바로 스폰서님하고 상담하셔가지고 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25년 차 ABO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은 A65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제 나름으로 저의 이제 밸류, 상품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해봐요. 이용욱이가 도대체 왜, 지금도 한국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예, 스피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그 저에 대한 상품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어, the best or the only라 그러죠. 저는 뭐 제가 최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the only이기는 해요. 예. 한국에서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성취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40대 중반에 미국에 와서 새롭게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죠. 아직까지는 뭐 한국 사람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고 제가 지나온 길이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찔할 때 되게 많고요. 진짜 아찔해 어떻게 해냈지 싶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싶은 정도가 정말로 무에서 유를 해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있어서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더 베스트는 아니지만 the only는 되는구나.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저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또 누군가가 글로벌하게 다이아몬드 이상을 성취해내는 리더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저는 최소한 유니크할 수는 있겠다. 독특한 경력을 가진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배울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반면교사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96년도에 아메이를 만났는데 만나서 처음 시작하고 나서 4년 반 동안 부업으로 하면서 만 4년 반 하니까 더 이상 직장을 안 다녀도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연봉의 2배를 만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그냥 일반 직장 수입만 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을 부업으로 하다가 아메이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하기 위해서 부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참 이해 안 되는 분들이 퇴근하고 별일도 없으면서 아메이 안 하는 사람들. 네. 퇴근하고 그냥 집에 쉬고 있으면서 아메이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업 하나 짭짤한 부업이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요. 밤에 애들 가르치는 게 더 짭짤해요. 네. 근데 그거를 접고 아메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년 반이 흘렀는데 4년 반 해서 회사 연봉의 2배를 만들고 아메이로 전업했습니다. 그러면 그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4.5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시는데 실제로 그 4년 반이라는 시간에 굉장한 일관성을 가지고 everyday 최소한 하루에 한 명은 만나고 집에 가겠다라는 실천을 꾸준히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잘하는 게 있죠. 뭡니까 이게 꾸준한 거는 되게 잘해요. 시키는 걸 잘하고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거, 이거 하세요 했을 때 꾸준하게 하는 걸 잘하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4년 반을 제가 어쩌면 직장인이면서 약간의 비즈니스 오너십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메이를 풀타임으로 딱 들어와 보니까 아마 이 중에서도 지금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아메이를 풀타임으로 하시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갑자기 많아진 시간, 낮에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백수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빠르게 캐치업 못하면 아메이를 굉장히 길게 끌고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적정한 레벨에서 굉장히 오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빨리 캐치업을 했습니다. 이대로 됐다가 내 정말 옛날에 맥주 브랜드 라거 있죠. 오래 숙성됐다라고 한 거. 그 라거가 되겠다라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 되고 직장 그만두고 딱 1년을 집중했어요. 1년 하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4년이라는 세월 동안 항상 일관성 있게 사업을 했죠.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는 35세 다이아몬드가 된 거고 저는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30대 초반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도 30대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 표시는 안 냈지만 기고만장이라기보다도 교만, 내가 잘났어 이런 마음 되게 많았어요. 네. 아메이 덕분에 내가 성공했다는 거에 대한 것보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건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나고 생각해 봐서 제가 한 번의 좌절을 딛고 미국에서 새로 시작하면서 아메이는 니는 한국에서 수석했으니까 여기서도 수석부터 출발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0%부터 3, 6, 9, 12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한 게 2013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이 9년이 되어 가네요. 8년 반 이상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미국에서 이민 생활해도 10년, 20년 이상 해도 오래 했단 말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10년도 안 됐으니까 굉장히 어중간하죠. 40대 중반이면 근데 생각해보세요. 20대의 아메이를 만나서 30대에 꽃길을 걷다가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했는데 45세 만약에 네가 지금까지 한 거 다 내려놓고 새로 하라 이런 기쁜 마음으로 새로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할 일도 없으시겠지만, 저는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미국에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 저에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스타트를 하면서 유일하게 나한테 있는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아메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제가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밤에 애들 가르치는데 그 가르친 게 영어예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해.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잘하는 영어가 아닌 거야. 그 와이프가 또 완벽하게 영어를 잘하니까 중요한 영어는 다 와이프한테 다 시켜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죠.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점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저희 시대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좀 다르죠. 또 온라인 교육이 워낙 활성화돼서 요즘은 젊은 세대들 영어 너무 잘하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짧은 영어를 아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안 힘든 척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완벽하게 해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영어권이 아닌 사람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에 출근하는 잡을 잡기가 쉽지 않겠죠. 그것도 40대 중반에. 어찌 보면 일반적인 자영업에서 만약에 크게 실패를 보고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된다면 재계하기 힘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돈을 이고지고 온 게 아니라, 그리고 미국에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예, 갑자기, 여기서 이제 제가 새롭게 스타트를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됐고, 정말 단돈 10원도 없이 미국에 와서, 한마디로 이제 거지로 새로 시작한 거죠.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찔하고, 아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경험에 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40대 중반, 그때 이제, 여기 나이로 45세 미국에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됐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데드라인을 빨리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배우면 드림 빌딩을 하잖아요. 꿈과 목표를 설정하라 그러고, 그 꿈에다가 기간을 대입해야 된다. 그럼 그 기간이 데드라인이다. 그게 이제 누군가에겐 이론이고 누군가는 실전인 것이, 저는 집안의 가장이면서 장남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 이 책임이 제 어깨에 있었어요. 평생을. 네,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나도 힘들게 사는데 한국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고, 40대 중반에 저도 사실 여기서 취직을 한번 해보려고 트라이를 했죠. 예, 여기저기에 이력서를 써서 이메일을 여러 군데 보내봤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40대 중반에 비영어권, 여기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사무직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택시 운전 이런 거 해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육체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택시 운전 아니면 세탁소 일, 이런 우리 교민 사회에서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할 마음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식당에서 서빙하는 이런 일들. 할 줄 몰라도 배워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다이아몬드 이상을 10년씩 하다가도 제가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보니까 내가 여기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면서 여기서도 내가 가장으로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제가 취업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했는데 트라이했는데 잘 안 됐고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러지 말고 아메이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아메이를 풀타임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백수 같은 거죠. 네, 한국에 있을 땐 그래도 에메랄드가 되고 6개월이 지나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가진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사실은 직장인들한테 롤 모델이었어요. 당시에. 우리가 꿈꾸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업으로 일정 기간 해서 회사 연봉 이상 만들고 직장을 그만둬도 되는 상태로 이렇게 해서 아메이로 풀타임으로 들어오고 그게 또 일정 기간 지나서 다이아몬드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한국에서는 했었는데 여기서는 생계 위협을 받으면서 아메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이란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1년이란 데드라인을 정하고 1년 안에 내가 루비를 해야겠다. 루비를. 지금 새롭게 바뀐 마케팅 중에
그 루비 중간에 이렇게 퍼센트를 더 업해서 주는 보너스들이 최근에 한국에도 생겼죠. 예, 근데 미국에는 그게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퀄리파이를 하려면 25%까지 해야 되는데, 한국은 21%에서 독립하잖아요. 21%하고 25%가 거의 2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한국 볼륨으로는 거의 루비를 해야지 실버 프로듀스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예, 루비가 S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걸 2배로 한다는 얘기는 더블 루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내면 월 수입이 이제 8,000불 정도, 한국 돈으로 바꾸면 이제 9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레벨에 가면, 그런 레벨이 유지가 되면 1년 정도 하면 연봉이 연간 수입으로 10만 불 이상이 되는 거예요. 10만 불, 6자리 인컴이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10만 불 이상, 그러니까 1억 2천, 1억 1,500 이상의 수입을 만들어내면 제가 이제 숨이 안 막히겠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숨이 막히더라니까. 그런 상황에서 데드라인을 1년으로 정하고 1년 안에 루비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만에 SP가 돼야 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발륨으로는 6개월에 루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예, SP를 6개월 만에 해내고 플래티늄 갈 때 루비를 실제로 해내요. 예, 그 과정은 정말 자세하게 구구절절 설명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올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전부 다 그냥 아메이에 다 집어넣는 거죠.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 일 저 일 하는 사람들을 많은 다양한 직업의 얘기를 듣게 되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솔깃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저것도 좋은 거야. 이게 네트워크 사업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생업에도 굉장히 비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저기에 막 신경을 분산시키고 이것저것 걸쳐놓고 계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지. 저는 여러 개를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제 아내는 원래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패션 학교인 FIT를 졸업을 하고 관련된 직종에서 전문직으로서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인데, 저와 결혼할 시점에는 아메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아메이만 해보려고 하다가 제가 상황이 이러니까 취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내는 부업으로 예, 정시 출퇴근 9 to 5 할 수 있는 정시 출퇴근하는 잡을 구하고 저는 이제 반백수처럼 스타트를 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 전부 다 올인, 전부 다 올인. 그러니까 시간이고 물질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넣어서 아메이에 다 집어넣는다. 예, 이제 왜냐면 제가 많이 벌어봐서 알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직장을 다녀야 되면 다니면서 할 마음도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아메이밖에 없다는 걸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사업수명에서 듣는 그 인쇄적인 수익, 기하급수적인 성장, 배수의 법칙 이런 일들이 이론이 아닌 실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물가 상승분이나 임금 인상분,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걸 현저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드라마틱한 아웃풋. 특히나 저처럼 한 번의 실패를 거쳐서 아무것도 없는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에서 객지에서 타국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훨씬 더하겠죠. 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란 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 당시로서 17년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상황을 평정할 수 있는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메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에게 그러한 동기부여를 했고 그게 충분히 공감이 돼서 예, 제 와이프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메이를 하고 저는 아메이를 그냥 풀타임으로 하는데 전부 다 아메이에 집어넣자.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울 때도 되게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1%하고 25%가 두 배 차이라 그랬는데 21%가 PV로 4,000 PV거든요. 그러면 이제 4,312 12,000불 정도의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데 4,000 PV에서 150 PV가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450불 정도,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만 더 하면은 21%가 되는데 실제로 사야 될 제품도 주문을 받고 해도 나한테 통장에 돈이 없어서 18%에 머무르는데 그때 눈물 나더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신용카드가 있고 뭐 이게 되면 그냥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21%한 거야. 근데 탈탈탈탈 틀고 마지막 말일날 다 진짜 밤 12시까지, 여기는 또 새벽 3시까지 가능해요, 마감이. 그러니까 뉴욕 동부 기준으로 시간을 하면 서부는 또 3시간이 늦거든요. 그러니까 LA나 이쪽 기준으로 이제 월 마감이 되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정말 돌릴 수 있는 전화 다 돌리고 카톡 보낼 수 있는 거 다 보내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나고 탈탈탈 털고 돈이 없으니까 주문 받아서 갖다 주고 또 돈 받아서 또 뛰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3,850인데 150 PB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에 마감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죠. 아마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도 이 중에도 누군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 그래서 정말 제 아내가 초창기에는 또 여기 또 생활 물가 지수가 뉴욕이 제일 비싸잖아요.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뭐 엔겔 지수는 서울의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식사 가서 뭐 기본적인 식사 한번 해도 그냥 제가 한국에서 뭐 쓰던 비용의 2배 이상은 늘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기 이전에 제 아내가 저축해서 모아뒀던 돈을 다 썼어요. 다 쓰고도, 왜냐면 제가 지출이 많잖아. 우리 것도 여기서 생활해야 되지만 또, 한국으로 송금해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빠듯했죠. 그 상황에서 이제 아내가 모아놨던 거 다 쓰고, 정말 딸딸딸 털고 진짜 이제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싶을 때, 그랬을 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영주권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입받치 국민연금 받아가래요.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거 헐어가지고, 송금 받아가지고, 그거 탈탈탈 해서 다 쓸 때쯤에 SP가 됐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는 빨리 6개월 안에 내가 플래티늄 갈 때, SPS 플래티늄 갈 때 그 6개월을, 한국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한국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리더하고 플래티늄에서 오래 머무는 리더분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1,000만만 계속 보고 가신 분들은 퀄리파이 기준을 1,000만으로 두시죠. 근데 내가 만약에 SP에서 플래티늄 가는 거 6개월 동안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서 플래티늄 될 때는 루비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그만큼의 내가 활동량을 늘려나가면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겠죠. 저는 그 실천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는 GP 갈 때 루비 했었어요. 그 옛날에 SP에서 3개월째 큐 할 때 저는 그때 이미 루비를 했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플래티늄 갈 때 루비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까지 턱에 차오르던 게 해결이 된 거예요. 정말로 그 썬데이 일요일 날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헌금이 없어가지고요. 막 쿼러라 그러죠. 25센트 동전 막 바꿔가지고 그걸로 지폐로 교환해가지고 교회 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이런 얘기는 딴 데서는 안 했습니다. 뭐 너무 구차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또 경주 위너스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정신으로 제가 제 과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읽은 책에서 그런 걸 봤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연민, PT. 연민이란 감정은 굉장히 귀한 감정이에요. 근데 세상에 제일 쓰잘데기 없는 감정이 self-pity. 자기 연민은 제일 쓸데없는 감정이에요. 사람들마다 자기 연민이 있어.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열악해. 그러면서 그걸로 합리화시키고
예, 그걸로 이제 안주하고 핑계대고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하면 되게 구차해요. 근데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그 2013년 바로 이듬해 2014년도에 이미 2014년 1년 동안의 수입을 6자리 인컴을 만든 거야. 10만 불. 한국 돈으로 1억 넘는 연봉을 1년 반 정도 만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건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아메이를 전달해보면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아메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하냐, 뭐 이제 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또 나름 또 그분들 마음 살짝 이해를 하는 게 그래도 한국은 초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선택의 폭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여기는 굉장히 한정된 인원에 특히나 소수민족이잖아요. 소수민족. 미국 전체 인구의 0.5%,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종사하시는 업종들이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이고요. 또 그 업종들은 요즘 같은 그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직종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이 얘기하면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워. 예.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저는 그냥 봉그 그 자체로도 아메이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지구 반대편에 와서 맨몸으로 새로 시작해서 2년 만에 연봉 1억을 만들었는데 그게 뭘로 가능하겠어요? 예, 영어권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아메이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그 울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일어났던 그런 사적인 거라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저한테 생겼을 때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축복이고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른 처해진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죠. 오늘 전순희 리더님이셨나요? 예, 저 정말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뭐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핑계가 아니라 그냥 상황 자체가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누가 봐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내야겠다는 결단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라는 그 선택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감사한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겪어도 되는 일을 제가 대신 겪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메이 세계에서.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새로 해낸 거에 대해서 해내고 나서 제가 저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아까 제가 초반에 고백했던 그 내용이죠. 예.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 교만함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미국에서 새로 시작한 아메이에서는 정말 아메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얘기를 지금도 해요. 예, 저희 부부가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지금도 everyday 아메이에게 감사한다. 예, 신앙적인 얘기는 빼고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리 세속적인 얘기로만 아메이에게 감사한다. 아메이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냐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당신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비가 되고 나서 그래도 그 초창기에 스타트하면서 이렇게 루비를 하려면 한두 렉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스를 많이 넓혀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4년 반 부업으로 해서 그렇게 또 1년 풀타임에서 다이아몬드 됐습니다만 초창기 때 저도 고민의 시간이 있었어요. 잘 안 됐던 시절이 있었고 고민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제가 미국에서 할 때하고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미국에서 새로 시작할 때는 확실하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했을 때는
내가 해본 게 아니잖아요. 남이 성공한 사람은 봤어. 다이아몬드 봤고, 크라운 엠보스더도 봤어. 근데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하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시작하고 관심이 생기다가 자신감은 조금씩 쌓여가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한테 제일 든든한 백이 뭐예요? 백. 내 뒤에 아메이 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뒤에 아메이 있다. 네, 뮤트된 상태로 말씀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뒤에 아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덕분에 제가 그렇게 여기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해마다 한 그룹씩 이렇게 독립을 시켜 나갈 때 한 그룹 독립하고 나면 또 사이드 볼륨 루비를 계속 도전했어요. 제가 파운드스 루비는 한 달도 못했어요. 한 해계년도도 파운드스 루비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9개월 루비를 하고 한 해는 첫 번째 그룹 독립하고 9개월 루비하고요. 두 번째 그룹 독립하고 뭐 10개월 루비하고 마지막에는 11개월까지 루비를 했어요. 파운드스 루비에서 한 달을 미스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 루비2 다이아몬드를 한 거예요. 5년 만에. 네, 그래서 그거 해놓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네,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꼭 누구나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잃어버린 17년,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인생에 잃어버린 17년, 여기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갔던 거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또 청춘을 저는 20대부터 아메이를 한 사람이니까 제 인생이 아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강하죠. 그리고 이제 본전 생각, 잃어버린 17년에 대한 본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해서 다이아몬드를 가야겠다라고 했고,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데드라인을 아메이 60주년에 이제 잡은 거예요. 예. 내가 아메이 60주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2018년 8월까지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60주년에 초대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내가 글로벌 아메이가 다 모이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이영옥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결단을 그 루비를 하면서 계속 그래서 계속 루비2 다이아몬드를 하면서 계속 모든 패스워드를 프리덤 50 그때 이제 60주년이 되면 제가 그 나이가 50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덤 50를 딱 모든 패스워드를 그걸로 다 바꿔놓고 매일매일 50세에 내가 프리덤 하겠다라고 외치면서 도전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 그룹을 독립하는데도 루비 볼륨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그룹을 6개를 해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니까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가 제일 나오기 어려운 데 중에 하나가 미국이긴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또 인간의 능력은 우리가 또 개인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힘을 합하면 우리가 또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그 다이아몬드가 되고 60주년에 이제 제가 참석을 하면서 저는 50주년도 참석하고 60주년도 참석한 그런 아메이의 역사에 나름의 제가 점을 찍었죠. 60주년 참석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이아몬드 낼 때까지 사실은 다이아몬드 마감할 때까지 제가 연락 안 드렸거든요. 죄송해서 연락을 못 드렸죠. 왜냐하면 그 한 팀에서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 하나를 손실을 드린 거 아니에요. 아시죠? 팀에서 유능한 인적 자원 하나가 이탈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움, 죄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연락 못 드리고 있다가 마감하고 연락드렸고 60주년에서 다시 만나 뵙고 재회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이환향해서 한국에 지난 2018년에 방문을 했고 그때 이제 한국 가서 제일 처음 찾아뵀던 데가 이제 경주 위너스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했죠. 이제 해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와야겠다. 그래서 한국 사업도 새롭게 빌드업 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이 또 우리 원하는 대로 흘러가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미국 얘기, 그죠? 그리고 그 뉴스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기서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마 그 코로나 전에는 안 그러셨을 거예요. 미국 그런 막연히 동경하고, 야, 그래도 뭐, 천조국, 예? 세계 중심, 뭐, 멋있잖아요. 그죠? 미국 그러면. 우리 어릴 때 큰 로망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살면서 굉장히 놀란 적 많아요. 사실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저는 그 컬처 쇼크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서울보다 못한 뉴욕을 많이 봤어요. 여러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의 경쟁력은 한국 사람이 최고다. 네, 한국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한국 사람들은 서바이벌 할 수 있고, 특히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의 우월한 민족적 그 자질로 인해서 사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아메이 세계에서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네, 사실 실제로 결과로도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처음 다이아몬드 됐을 때가 2002년인데 한국에서 그때 제가 처음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었냐면 인구 대비 매출 랭킹을 매겼는데 그냥 세일즈 랭킹으로는 중국이 1등이지만 인구 대비라면 한국이 독보적인 1등이었어요. 그 역사가 한 번도 1위 자리를 한국 ABO들이 1위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메이를 제일 잘한다는 거 실제로. 그래서 그 제가 했던 강의 중에 K-팝, K-방역, K-아메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저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유튜브 하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혹시라도 항상 제가 한국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강의 중에서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공유해도 괜찮겠다는 내용들은 가끔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어보시면 뭐 도움이 되실 부분도 있을 텐데 K-팝, K-방역, K-아메이 뭐 제목만 들으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아메이를 제일 잘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국에서 배운 아메이의 17년 동안 배운 노하우를 베이스로 해서 또 지금은 또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팅을 하듯이 한국의 저희 스폰서님 미팅에 계속 조인을 해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관, 눈팅이라 그러죠.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이렇게 편입된 거 아시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게 그냥 잘 산다가 아니라 선진국에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란 얘기는 어찌 보면 내가 앞서 있으니까 보고 배울 벤치마킹의 대상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메이도 한국이 제일 앞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아메이가 한중일 아시아에서 제일 꽃을 피웠고요. 그건 뭐 매출이 증명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4대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최고다라는 자부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길을 만든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선진 아메이가 K 아메이라면 한국 아메이가 제일 앞서가는 아메이라면 다른 나라 아메이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른 나라 아메이가 따라와야 될 길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그 길을 개척하는 길이 이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은 아메이에서 지원하는 한국 아메이에서 지원하는 각종 온라인 교육 시스템들이죠. 그래서 그게 단지 그 랭귀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컨텐츠의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회사와 그 회원들, ABO 리더님들과의 어떤 그 긴밀한 연대 속에서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 부러움이 정말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사실 많이 저희가 활용하고 있어요. 한국 아메이 자료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어디 가서 아메이 배워올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하시면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앞서간 게 있다면 여기는 땅이 너무 넓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거 온라인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줌으로 이렇게 만나는데 그때는 이제 줌이 없었던 시절이라 이제 스카이프라는 게 있죠. 스카이프라는 걸 가지고
2013년 처음 할 때부터, 사업할 때부터 이 온라인 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미리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코로나가 딱 닥쳐도 온라인으로 미팅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또 그게 또 한국도 금방 또 따라오더라고요. 금방 따라오고 이제는 뭐 훨씬 더 앞서가고 또 회사 자체가 로 운영하는 그 온라인 세미나 같은 거 유튜브로 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오히려 이제 글로벌에서 제일 앞서 있는 게 한국 아메이가 아닌가 좀 확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의 베이스가 학습의 베이스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아쉬운 점. 저희와 한국 다 공이 제가 좀 아쉽게 보는 장면이 어떤 장면들이냐면 아무래도 이게 오프라인의 미팅 때보다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지금 벌써 뭐 페이지가 9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많이 그 얼굴 내신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시네요. 비디오 안 켜신 분들이 보통 미팅들에 들어가 보면 한 20, 30%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여기 온라인 미팅도 80대 20이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과거에 우리가 오프라인의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울였던 노력들, 김숙경 리더님 초청으로 제가 경주 세미나 가면, 우리 또 경주 벚꽃놀이 있고 이러면 또 미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몰리기 전에 미리 가고, 그랬던 시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냥 딱 시간 맞춰서 버튼만 딱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분기가 굉장히 빠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미팅의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어떤 현상까지 있냐면 시스템을 그냥 활용만 하려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뭐 오프라인 때도 그런 분들 계셨죠.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나는 그냥 시스템을 이용만 하시는 분들 계셨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아무래도 리더가 주도하고 몇몇 소수의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그냥 손 놓고 있고 집중력 떨어지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 그 IBO, ABO의 이전 이름이 IBO 아닙니까? Independent Business Owner의 약자인데 그 리더의 성장을 흔히 3단계로 얘기해요. 처음에는 이제 Dependent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배우면서 Dependent, 의존하면서 가는 Dependent의 단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Independent,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단계라면 세 번째 완성된 리더의 단계는 Interdependent의 단계거든요. 예, Interdependent. 상호 간에 이제 서로 함께 Dependent, 상호 협력의 단계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시스템에 기여하는 부분을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화되지 않았나는 아쉬움. 그런 게 좀 발견이 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죠. 스마트폰이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 비즈니스의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아메이를 우리가 보통 4단계를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방문 판매하고 구분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 팔아서 승부를 내던 only sales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방판의 시대라 그러죠. 방문 판매 시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판매에 능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했던 그 다단계 시대가 있어요. 방문 판매 시대와 다단계 판매 시대 둘 다 이제 핵심 단어가 판매 아니에요. 방판은 내가 파는 거고 다단계는 니도 팔고 나도 팔고 같이 팔자가 다단계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소비가 사업이 되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라고 하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아메이는 59년도에 시작해서 제가 이제 그냥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봤어요. 한 20년 정도 방문 판매 시대를 지나지 않았나. 왜냐하면 1979년도에 FTC, 그러니까 미 연방거래위원회죠. 한국에도 그 공정거래위원회 있듯이 미국의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FTC에서 아메이가 피라미드 상술이 아니다라고 판정받은 게 이제 79년이에요. 만 20년 동안 방판의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또 20년 동안 다단계 판매 시대. 아직 지금 문제가 많아.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1999년에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가 스타트하면서 소비가 사업인 시대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한국은 엄청 당긴 거죠. 91년도에 한국의 아메이가 오픈하고 95년도에 방문 판매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95년까지가 방판의 시대라고 했다면 그 95년부터 98년도에 원포홀이 나오던 시절 혹은 99년도에 ABN 코리아가 출범하던 그 시절까지를 네트워크 아니 다단계 판매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의 시대를 이제 소비가 사업인 시대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에 돌입을 했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해서 미국이 4, 50년 끌어왔던 일들을 한국은 2, 30년 안에 끝낸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같이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를 가는데 이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에 제일 앞서 있는 게 저는 한국 아메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캐치업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방판의 시대에서 다단계 시대, 다단계 시대에서 네트워크의 시대로 갈 그 과정 속에서는 회사가 했던 일은 뭡니까?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면서 제품의 가지수를 쭉 늘려서 450가지 이상을 만들어내고 파트너 스토어 하니까 원포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커졌잖아요, 회사는. 근데 이제 신규 ABO가 아메이에 딱 입문을 했을 때 어느 시대에 들어온 ABO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얘기한 요 과정을 우리가 개인도 거쳐야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한테 450가지 생필품이 있고 또 뭐 스캘프 뉴트리션 신제품 나오고 막 이런 대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사실은 LOC DC 들어왔으면 알아야 돼. 처음 들어오면 LOC DC 들어왔으면 데몬스트레이션 손가락 구두약 비비고 하는 걸 할 줄 알고 이걸 빨리 그 회사가 거쳐온 4단계를 우리 개인도 빨리 거치면서 개인의 경험치를 늘리고 거기에 걸맞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야 그 시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라고 하지만 나한테 내 네트워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나 홀로 아메이야. 그게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각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팔아서 승부하던 방판의 시대와 니도 팔고 내도 팔고 같이 팔아보자 하던 다단계 판매 시대와 소비가 사업이다 있는 팀들이 제품 애용만으로도 내가 매출을 충분히 퀄리파이를 할 수 있는 시대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를 우리 각자가 경험해 나가야 된다. 그걸 어떻게? 인텐시브하게 빠르게 집중적으로 올인해서 빨리 그 과정을 패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아메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코끼리 다리 만지는 아메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착주 처음 아메이에 들어왔는데 다들 머리에 스케프 쓰고 이렇게 있으면 아메이가 이거 쓰고 있는 게 아메이인가 보다. 그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시스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처음부터 지금 현재 위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빠르게 캐치업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또 거기에 내가 훌륭한 팔로워로서 따라갈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이론이 아니라 나의 네트워크로 확산된 네트워크로 실질적으로 최소한 소비가 사업이 되는 단계 소비만을 통해서도 나의 네트워크가 굴러가고 내 파트너의 네트워크가 굴러가서 내가 노동 수입에서 인쇄 수입으로 갈 수 있는 단계까지를 빠르게 거쳐가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의 위상에 걸맞는 리더가 돼야 돼요. 우리가. 회사는 세계 초일류 다국적 기업인데 내 비즈니스는 어떤가냐. 스마트 비즈니스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스마트폰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학습의 도구와 놀이의 도구와 사업의 도구가 하나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거 가지고 공부해요. 그리고 애든 어른이든 노는 것도 전화기 가지고 놀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TV를 켜야 TV 앞에 앉아서 TV를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각자 방에서 전화기 들고 있으면 내가 마음먹으면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내 스마트폰을 비즈니스에 어떤 툴로 사용하고 있냐는 그래서 지난 60여 년의 아메이 역사 속에서 아메이가 처음 아메이 시작했을 때는 전화밖에 없었던 시대예요. 60년 전의 리더들은 전화기만 가지고 아메이였어요. 그 옛날 리더들 스피치 들어보면 팩스 나오고 너무 좋았다는 거죠. 팩스가 나올 전화로 유선 전화만 있던 시대는 A와 B가 특정 장소에 시간 약속을 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소통이 됐던 거예요. 근데 팩스가 나오고 나니까 편지는 며칠이 걸리는데 내가 할 말 적어놓고 밀어넣으면 그 사람이 본다는 거죠. 그것도 사업의 툴로서 대단하다 그랬던 시대도 있었다니까요. 그 시대에도 2년의 소년의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예. 제가 최근에 존 맥스웰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소개된 내용 중에서 그분이 우리 아메이의 큰 리더 중에 한 분인 짐 도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 도넌 얘기를 다시 한번 봤죠. 1970년도에 아메이를 시작하고 76년도까지 플래티늄으로 76년도에 루비가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제가 루비 투 다이아몬드 했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루비 투 크라운을 2년 반 만에 했어요. 루비 투 크라운을. 그 당시 툴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전화, 팩스, 됐지? 그래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잖아요. 누군가는 메타버스 막 하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아메이가 현재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오프라인에서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1959년도에 시작한 아메이가 1999년까지 40년 동안 오프라인에서 베이스를 충분히 쌓아놨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의 베이스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지금도 직접 판매해서 세계 판매 1위를 하는 게 아메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비즈니스도 비즈니스의 툴이 아무리 발전해도 내 오프라인의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결국에 뭐예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에 뭐예요? 사업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를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쇼더 플랜 사람들이 저보고 잘한대. 사업 설명하면 이영욱이래. 네. 저는 사업 설명할 때 제가 살아있다고 느껴요.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사업 설명할 때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LOC 데모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구두약 여러분 한 통 다 써보셨습니까? 사람들 보여주면 구두약 한번 열어보라 그러면 여름철에 논두렁 갈라진 것처럼 구두약이 쭉쭉 갈라져 있어. 안 해. 근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사람들 상대방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드는 게 LOC 데모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비즈니스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데 베이스가 오프라인에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대일수록 오프라인에 우리가 좀 더 집착을 하면 오프라인의 파운데이션을 좀 더 강화시켜 놓으면 그분들과 함께 이 온라인 시대를 훨씬 더 수월하게 확장성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네, 백투 베이직 하셔야 돼요. 백투 베이직. 그래서 쇼드 플랜 더 하고 기회만 되면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프라닥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제품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거만큼은 나한테 맡겨라 할 만큼 나의 전략 브랜드가 있어야 되죠. 나의 대표 브랜드가 있고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즈드 제너럴리스트 특정 분야에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하나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그분들이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어. 그렇지 않나요? 요즘은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얘기하면 다 사요. 신뢰가 있으면 그냥 소개만 하면 다 사잖아요. 신뢰가 없으니까 이거는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그러면서 사놓고도 반품하고 트집 잡고 하는 사람들 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사업의 도구는 점점 발전하고 사업의 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우직하게 오프라인에서 물론 여러 사람이 모이긴 여의치 않은 환경이죠. 코로나 시국이니까. 하지만 원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서 사업을 전달하는 일을 해내셔야 됩니다. 루비 투 다이아몬드에 대한 목표를 가져보십시오. 이미 다이아몬드 이상 되신 리더님도 많이 계셔서 제가 좀 주제 넘긴 합니다만 다이아몬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시려면 내가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가져가셔야 돼요. 네트워크의 주도권은 그렇잖아요. 소수의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속이 타잖아요.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놓으면 그 중에 지금 할 사람, 천천히 올 사람, 내가 그분들 페이스에 맞춰서 내가 리드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은 들어온 사람을 키워주는 시스템이지 없는 사람을 들어오게 해주는 시스템은 없어요.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스폰서와 시스템이 누군가를 데려다 주진 않아요. 나한테. 그렇잖아요. 교육 시스템에 안내하는 것은
안내하는 그 몫은 우리 각자 개인의 몫이라는 거죠. 그 일에 좀 더 애를 써야 되고,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예,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저희는 다른 일은 별로 안 해요. 예, 거의 없어요.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좀 전에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제가 제 아내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처럼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간절한 적이 없다. 예. 저는 사실은 수석이 돼야 본전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더블 다이아몬드를 외쳤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치 앞을 내가 바로 코앞에 있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에 대한 간절함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어요. 예, 제가 미국에 와서 다시 다이아몬드까지 해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최근에 제 감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스폰서가 시스템이 오너십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 리더들이 갖춰야 될 제일 두 가지 축이 있다면 리더십과 오너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리더십 자체는 오너십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리더십은 양성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리더십을 갖추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네, 나는 내 스폰서의 훌륭한 팔로워인가 한번 생각해요. 스폰서가 얘기하면 토 달고 자꾸 막 엇나가고 하면 스폰서도요, 그 다음에 얘기 안 하고 싶어져요. 네? 근데 스폰서가 뭐 얘기하잖아요. 왜요? 하고 물어보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제가 라떼 아메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가? 근데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베이스는 안 바뀝니다. 제대로 된 팔로워가 나중에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내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 따라오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알면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한테 니도 내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따라갈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지. 성공한 스폰서 업라인, 나한테 업라인 다이아몬드가 있어. 그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안내해주는 대로, 교육 시스템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내가 쭉 따라가면 난 성공할 수 있다고 내가 믿고 스폰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훌륭한 좋은 팔로워가 되면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 그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리더십이 오너십의 하위 개념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아닙니까? 비즈니스 오너. 아메이 인플로이가 아니라 아메이 우리 비즈니스 오너. 비즈니스 오너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1인 기업가로서 사장의 역할과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사월의 역할을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탱커와 노트 작성하면서 내 스스로 그 다이어리가 나의 비서가 되게 해서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하면서 사장의 역할은 비전 제시죠. 스스로 목표 설정하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뭡니까?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관리자라고 소비자 관리하는 게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발로 뛰는 나를 내 스스로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탱커가 잘했나? 오늘 밤에 내 다리 뻗고 잘 만큼 내 열심히 했나? 나를 컨트롤하는 게 중간관리자의 역할이에요. 사원의 역할이 뭐죠? 판매와 후원입니다. 탱커와도요, 여러분 절대 그 탱커와를 숙제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네. 탱커와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서 결국에 productivity, 생산성을 높이는 건 판매와 후원입니다. 창업자님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메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을 어떻게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제품과 사업 그 두 군데의 방점이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방점은 어디 들어갑니까? 꾸준히에 들어가요. 꾸준히. 오늘 하고 내일 쉬고가 아니라 날씨 안 좋아서 쉬고 부부싸움에서 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그걸 꾸준히 해서 쌓아가는 게 복지와 축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와 후원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8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습의 과정이 있고 실행의 과정이 있고 피드백의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숙제하듯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떤 마음으로? 오너십을 가지고 내가 뭘 한다? 나의 비즈니스를 빌드업한다. 그래서 나는 내 개인이 방판의 시대와 다단계의 시대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대와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를 빠르게 캐치업해서 빨리 인쇄 수입을 나가겠다. 네, 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사업이라는 오너십. 그 오너십은 제가 해보니까 스폰서가 이렇게 동기부여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내가 스스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갖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경험 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정말 진정한 비즈니스 오너로서 거듭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또 많이 있는데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혹시라도 뭐 질문하실 거나 이런 있으시면 또 이렇게 쪽지로 남겨주시거나 하면 또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됐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새롭게 다시 뵐 때는 다들 핀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65 다 우리가 다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그 지중해를 전 세계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아메이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정말 축복받은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는 선진 아메이에 속해 있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K 아메이의 리더로서 글로벌 아메이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가자니까 A65 간다가 아니라 나에게 A65는 어떤 의미인가? 그때 내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갈 것인가? 다이아몬드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A70에 몇 명의 파트너를 함께 손잡고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리더는 사실 리더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성공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 그분들의 가족, 그분들이 후원할 미래의 파트너까지 꿈의 세계, 성공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리더 중에 리더가 돼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A70에 우리는 해해년년 한 살씩 먹어가면서 해해년년 나이 들어갑니다.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점을 찍어보시자. 나의 역사, 내 개인의 역사, 우리 각자 개인의 아메의 역사가 모여서 A70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저는 미국의 대표로 저희 파트너들과 참여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 멀리 미국에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이용욱 리더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더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뭐 다 들으셨겠지만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 네, 그 말이 정말 우리 이용욱 리더님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짧은 시간에 다시 미국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신 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투더 베이징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리더십과 오너십을 얘기하셨는데 그 강조하신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 지금 다시 목표를 잡고 계신다고 그랬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간절하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영욱 리더님의 그 스피치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봤거든요. 내 뒤에 아메이가 있고 우리가 길을 만든다는 확신으로 오너십과 리더십을 키워서 좋은 팔로우가 되어 기본을 꾸준히 하자. 루비2 다이아몬드 A65 고지중해 A70
핀업해서 이영웅 리더님 만나러 가자. 화이팅! 이렇게 한번 줄여봤습니다. 네. 네. 네, 이용훈 리더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럼 다음 순서는 네, 다음 순서는, 진짜 우리가 좋은 팔로워가 될 수 있는 또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이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스폰서님의 메시지로 또 힘이 나지 않을 때 힘을 내고는 하잖아요. 예, 오늘 또 그 귀한 메시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김숙경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경입니다. 우리 이영웅 리더님, 진짜 작은 인연을 이렇게 끝까지 연결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앞서가거나 누군가를 보면 참 멋있다. 진짜 존경스럽다. 이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 앞에 딱 어울리는 게 진짜 멋있으면서 존경스럽다. 이 얘기를 진짜 마음에서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연이 이영훈 리더님과 저희 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저희 2세 또 3세까지 쭉 이어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리더님들, 이제 이분이 우리가 시작할 때 끝이 아니라 진짜 2022를 끝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나는 우리 각자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8월달까지 정말 뜨겁게 이 여름을 더운 줄도 모르고 이 뜨거운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되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덕분에 더 잘 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분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좀 아쉽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더 명확하게 할 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분에게 오늘 이영웅 리더님의 귀한 메시지가 정말 지금부터 달라지는 그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8월입니다. 8월을 실질적으로 우리 9월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쉬울 수도 있지만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이 될 수 있는 그 구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다시 마음먹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리더님들 다시 오늘 이영웅 리더님의 그 하신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놓치고 있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나를 채울 수 있고 또 한 번 들으면서 또 한 번 나를 흥분시킬 수 있는 그 메시지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내 거로 만든 사람과 만들지 못한 사람 그 끝은 어떻다는 거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이론이 실질적으로 왔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우리 전순희 리더님도 우리 항상 우리 사업 설명에 변수라는 얘기를 해요. 크고 작은 변수라고 얘기를 이렇게 각자들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그 변수가 우리한테 그 어떤 것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큰 변수잖아요. 그런 변수가 우리가 안 오면 너무 좋겠는데 그 변수가 와도 담담히 내가 받아들이고 그 희망을 잃지 않는 그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9월달 되기 전에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우리한테 딱 맞는 또 이영웅 리더님이 보내준 거 그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짜 아메리에서 성공하라고 이 시기에 이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옳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게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쳐야 되는 뛰어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거쳐야 될 그 계속해서 거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초를 다 기본으로 했을 때 그 뒤에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면서 여러분 9월달 진짜 우리가 9월달을
지금 남은 이 시기에 정말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에 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9월 달에는 그냥 우리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가능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우리 사업 설명 그 몇 년 전인가요? 우리 리더십 세미나 갔을 때 한국 아메에서 아메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두 단어를 얘기를 하면 기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세 단어로 얘기를 하면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고 네 단어를 얘기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뒤집어 우리가 아메이를 이렇게 전달받을 때 꿈이라는 거 어색하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 꿈이 내 꿈이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 꿈이 아메이라고 전달받을 때 되게 가슴 들끓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두 단어로 얘기할 때 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희망이 없이 살았다면 그 아메를 통해서 꿈이라는 걸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희망이라는 게 다시 우리 몸에 또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가능성이란 말을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왔어요. 또 거기에서 또 뛰어넘어가지고 이게 할 수 있나? 여러분 거꾸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 가능성이 진짜 희망이라는 게 우리 몸에 또 나의 옷으로 돼서 그 희망이 다시 우리가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좀 어느 지점에 와가 있는지 꿈만 꾸고 있는지 희망만 갖고 있는지 가능성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지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를 준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제품을 쓸 수 있단다. 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제품이 허접한 제품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내 경제력을 지킬 수 있는 그 제품이기에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 출발점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가능성으로 바뀌고 희망을 바뀌고 꿈으로 완성할 수 있는 아메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걸 꼭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번 달에는 아쉬움과 감사의 박수가 지금 필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프라인에 있을 때 정말 우리 그냥 이렇게 원데이 세미나나 찬스 미팅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경주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 원데이 세미나에 이 두 분의 그 묵직하고 그 지성적이고 누가 봐도 저분이면 아메이를 하고 싶다는 그런 오프라인에서부터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오늘을 정착할 수가 있었을까? 정말 그 감사를 드리는 그 두 분, 우리 이영교, 김정민 리더님이, 이번 달까지 정말 우리가 사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 사회자의 자리를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새로운 그걸 또 한번 바꿔보자. 이때까지 우리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줬기 때문에, 정착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그러면서 우리 9월 달에는, 새로운 우리 사회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새로움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새로움도 우리가 받아들일 또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에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진짜 진심으로 이 자리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박수를 제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큰 마음과 진짜 그 마음에서 우러난 박수를 이 두 분에게 크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규, 김정민 리더님 진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오프라인에 또 이제 빠른 시간에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면 그 자리를 또 그때 가서는 거절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또 맡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사회자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할까? 기대를 하면서 9월달을 다시 이렇게 맞이를 하고요. 또 이 두 분의 마지막 스피치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8월달에 우리 내일 저녁에는 우리 법화 법일이 또 있잖아요. 새로운 회계연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아쉬움 없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결정을 내려서 내일 저녁에 우리 있고 또 월요일날
또 우리가 또 그 초대 미팅에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또 정말 그 세계의 우리 미팅을 절대 놓치지 말고 내가 주인공이다. 나를 위한 미팅이다. 그 마음으로 정말 8월달에 잘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9월달 맞이하고 또 이분 두 분의 마지막 스피치를 들으면서 오늘 8월 우리 찬스 미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시 모실게요. 네, 스포너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꿈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아메이 사업이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기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희망을 얘기하신 우리 스포너님, 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이렇게 과분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 우리 김숙경 스포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년 회계연도가 진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새로운 또 사회자분들하고 우리가 함께 팀워크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새 회계연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화이자를 맞고 왔거든요. 그 나름의 또 코로나 주사를 제가 맞으면서 다시 9월부터는 또 더 초집중해서 파트너들과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품어졌고요. 결국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제 꿈이더라고요. 스포너님 말씀하셨던 그 꿈이었고 또 아메이가 기회라는 거.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핀업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 마음을 품고 가능성을 가지고 저도 할 수 있다는 다시 마음을 품고 이제 도전하는 그 마음은 겸손과 사랑을 더 많이 품어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오늘 미팅 최고의 미팅이었죠.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호 하나 하고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일 와닿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내 뒤에 아메이 있다. 네. 그죠? 네. 와닿으셨죠? 네. 마이크를 다 음속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음소거 해제. 음속 해제. 네, 음속 해제. 한번 해주시면 네. 모든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함께 에너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뒤에 아메이 있다. 고 직후. 네. 네, 입력되셨습니까? 네, 내 뒤에 아메이 있다. 고 직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내 뒤에 아메이가 있다. 뒤에 암에 있다. 같이. 뒤에 암에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